영상 내용의 모든 소유권은 본 채널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만약에 본 내용으로 불편하게 만들면 댓글로 쌀쌀하게 알려주세요. 저희가 잘 읽고 수정하겠습니다. 많이 양보 부탁드리고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아빠가 도쿄 출장에서 돌아오신 그날 밤에 시작됐어요. 저는 아빠를 기다리며 깨어 있었지만 집으로 들어온 사람은 더 이상 저의 따뜻한 아빠가 아니었어요. 아빠는 집안과 모든 것을 둘러보셨지만 엄마는 마치 공기인 것처럼 꿰뚫어 보셨죠. 아빠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조용히 서재로 올라가셨어요. 그날 밤 저는 아빠가 전화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냉기였죠. 아빠는 가장 친한 친구이자 변호사인 민준 삼촌과 통화하고 계셨어요. 민준아, 나다. 진우야, 이 시간에 웬일이야? 도쿄 일은 잘 되어가고?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내일 내 모든 일정 전부 취소해. 지금 당장 처리해야 할 일이 생겼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야. 아빠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곧 폭풍이 몰아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항상 다정하셨던 아빠의 목소리에는 이제 감정이 조금도 실려있지 않았고 칼날처럼 날카로웠죠. 아빠는 엄마가 자신의 허락 없이 제주도 별장을 팔아버렸다고 민준 삼촌에게 말했어요. 그 집은 아빠의 모든 것이었고 아빠의 땀과 눈물이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민준 삼촌이 깜짝 놀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삼촌은 누구보다 아빠를 잘 알았으니까요. 평소에는 온화하지만 한번 선을 넘으면 그 누구보다 무서워지는 남자. 지금의 이 침착함이 폭풍 전의 고요함이라는 것을요. 알겠다. 상황 파악됐어. 그래서 지금 바로 귀국할 건가? 내가 당장 비행기 표부터 알아볼게. 아니, 그럴 필요 없어. 섣불리 움직이면 적에게 내 패를 보여주는 꼴밖에 안 돼. 여기서 모든 걸 시작한다. 완벽하게. 아빠는 밤새 잠을 주무시지 않았어요. 저는 문틈으로 몰래 엿보았는데 아빠는 차가운 얼굴로 컴퓨터 화면 앞에 앉아 계셨어요. 배신당한 남편의 고통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전투를 준비하는 전략과 같았죠. 아빠는 제주 별장에 관한 모든 문서가 담긴 개인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접속하셨어요. 토지 매입 계약서, 건축 허가서, 그리고 아빠의 이름이 선명하게 찍힌 소유권 증명서까지. 아빠는 모든 것을 다운로드하여 완벽한 증거 패키지를 만드셨어요. 키보드 위에서 움직이는 아빠의 손가락은 빠르고 정확했어요. 마치 전투를 앞두고 총기를 점검하는 저격수처럼요. 그 다음 아빠는 이메일 한 통을 작성하셨어요. 수신인은 몇 년 전 아빠가 별장을 살 때 도와주었던 강 부장님이었어요. 저는 그분을 뵌 적이 있는데 항상 불안해 보이는 분이었죠. 아빠는 그가 기회주의자이며 바로 그 점을 이용할 거라고 하셨어요. 강 부장님, 박진우입니다. 잘 지내시는지요? 다름이 아니라 최근 제 제주 별장과 관련하여 혹시 거래가 있었는지 문의드립니다. 제 아내 최수진 씨를 통해 진행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관련된 모든 서류 일체를 제게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모든 것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을 선호해서요. 아빠는 거래라는 단어와 투명하게 관리라는 말로 압박을 주셨어요. 그건 질문이 아니었어요. 함정이었죠. 하지만 저를 가장 두렵게 한 것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저는 몇 주 전 엄마가 아주 늦게 집에 들어오셨던 것을 기억해요. 친구를 만났다고 하셨지만 저는 우연히 엄마 가방에서 낯선 도장을 봤어요. 아빠가 중요한 회사 서류에 사용하시던 바로 그 법인 인감이었죠.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 아빠가 별장의 보안 시스템에 접속하는 것을 보자 끔찍한 기분이 들었어요. 아빠는 보안 카메라를 되감았어요. 영상에는 구매자로 보이는 사람은 없었어요. 대신 제 엄마가 낯선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이 있었죠. 그 남자는 비싼 옷을 입었지만 어딘지 불안해 보였어요. 그리고 엄마는 그 남자를 아빠만 들어갈 수 있는 서재로 데려갔어요. 엄마는 벽에 그림을 들어 올리고 숨겨진 키패드에 비밀번호를 입력했어요. 그러자 아빠의 개인 금고가 나타났죠. 그곳에는 아빠의 사업 제국을 상징하는 법인 인감이 있었어요. 엄마는 익숙하게 금고를 열었어요. 그 순간 아빠는 다시 민준 삼촌에게 전화를 거셨어요. 아빠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차가웠어요. 민준아, 그녀가 내 인감 도장을 훔쳤다. 금고 비밀번호까지 알고 있었어. 뭐라고? 그게 사실이라면
이건 단순한 무단 매각이 아니야. 명백한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다. 횡령까지 엮을 수 있어. 스케일이 완전히 달라져. 이건 민사소송이 아니라 명백한 형사사건이야. 최수진 씨,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군. 맞아. 이건 더 이상 집을 판 문제가 아니야. 내 존재 자체에 대한 도전이고, 이건 전쟁 선포다. 그리고 난 기꺼이 응해줄 생각이다. 카메라에 찍힌 그 남자, 누군지 알아봐줘. 아마추어 아이돌 지망생이거나 도박에 빠진 놈일 가능성이 높아. 그녀의 취향이니까. 알겠다. 당장 사람 붙여서 신원 파악 들어갈게. 너는 어떻게 할 건가? 이제는 정말 움직여야 할 때야. 아니, 아직. 완벽한 증거, 완벽한 타이밍이 필요해. 그녀가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고 가장 행복한 순간에 나락으로 떨어뜨려야지. 그게 내가 준비한 복수다. 저는 문 뒤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어요. 아빠는 더 이상 상처 입은 남편이 아니었어요. 제 눈앞에는 차가운 두뇌와 얼음 같은 심장을 가진 전략가가 복수의 판을 짜고 있었죠. 엄마는 치명적이고 어리석은 실수를 저질렀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예요.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지 첫 번째 말이 체스판 위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이 잔인한 게임의 끝에는 오직 한 명의 승자만이 존재할 것입니다. 아빠가 도쿄에서 복수의 그물을 치고 있을 때 엄마는 강남의 고급스러운 카페에 앉아 자신의 계략이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 엄마의 전화벨이 울렸죠. 강 부장님이었습니다. 아빠가 놓은 덫의 첫 번째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여보세요. 강 부장님, 이 시간에 무슨 일이에요? 잔금 처리 문제라면 이미 다 해결됐을 텐데요. 사모님, 큰일 났습니다. 정말 큰일 났어요. 강 부장님, 호들갑 떨지 마세요. 무슨 일인데요? 내가 처리하지 못할 일이라도 있나요? 그게 박진우 대표님께서 직접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제주별장 건에 대해서 뭔가 단단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엄마의 입가에 걸려있던 미소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애써 태연한 척했죠. 오만함과 자신감은 언제나 엄마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으니까요. 오해라니요? 그 사람이 워낙 꼼꼼해서 확인차 연락했나 보죠. 제가 다 설명하고 허락받고 진행한 일인데 뭘 그리 걱정하세요? 설마 그 사람이 부장님한테 뭐라고 하던가요? 사모님,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표님께서는 이 거래가 허가받지 않은 불법 거래라고 하시면서 사문서 위조와 경찰 조사를 언급하셨습니다. 사모님,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저는 사모님만 믿고 진행했는데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저까지. 사문서 위조, 그리고 경찰. 그 두 단어가 비수처럼 엄마의 귓가에 꽂혔어요. 엄마의 손에 들린 비싼 커피잔이 위태롭게 떨렸죠. 엄마가 공들여 쌓아 올린 우아함의 가면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그게 어떻게 위조예요? 말도 안 돼. 그 사람이 지금 해외에 나가 있더니 제정신이 아닌가 보네. 강 부장님, 똑바로 들어요. 그건 다 오해예요. 오해. 내가 다 해결할 테니 당신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요. 알았어요? 엄마는 거의 비명을 지르듯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죠. 경찰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때 전화벨이 다시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전화기 너머에서 감정 없는 기계적인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입니다. 부동산 사기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소환장이 발부될 것이라는 통보였죠. 엄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엄마는 비밀 연인 영상 속의 그 남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전화기는 꺼져 있었죠. 엄마는 미친 듯이 다시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는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패닉에 빠진 엄마는 아빠의 유일한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민준 삼촌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는 가련하고 여린 여자를 연기했죠. 민준 씨, 저 수진이에요. 어떻게 좀 해줘요. 진우 씨가 지금 뭔가 단단히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오랜 친구잖아요. 네? 민준 씨는 내 편 들어줄 거죠? 최수진 씨, 지금 제게 전화할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요. 네. 하지만 이건 정말 오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예요. 내가 다 우리를 위해서 한 일인데 민준 씨가 진우 씨 좀 설득해줘요. 제발. 최수진 씨,
한 가지만 명확히 하죠. 박진우 대표는 제 친구이기 이전에 제 의뢰인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 의뢰인의 이익에 반하는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변호사로서, 친구로서 드리는 마지막 조언입니다. 지금이라도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해서 조사에 대비하십시오. 더 이상 사적인 연락은 삼가주시죠. 전화는 매정하게 끊겼어요. 엄마는 휴대전화를 떨어뜨렸죠. 엄마가 믿었던 모든 것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이제 엄마에게 남은 동화줄은 단 하나, 바로 아빠뿐이었어요. 극도의 공포 속에서 엄마는 아빠에게 마지막 발악과도 같은 문자를 보냈어요. 박진우, 우리 얘기 좀 해. 당신 지금 선 넘고 있어. 모든 걸 되돌리고 싶지 않으면 당장 연락해. 엄마는 그게 협박이 될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사실상 자신의 목을 조르는 밧줄을 스스로 던져주는 꼴이었어요. 그 문자를 읽는 아빠의 입가에는 차가운 미소가 번지고 있었죠. 아빠의 복수는 이제 막 두 번째 장을 넘기고 있었을 뿐이니까요. 다음날 아빠가 집에 돌아오셨어요. 저는 제 방에 숨어 있었지만 온 집안을 뒤덮은 냉랭한 공기를 느낄 수 있었죠. 문이 열리고 아빠가 들어오셨어요. 거실을 초조하게 서성거리던 엄마는 완벽하게 계산된 연기를 시작하며 아빠에게 달려갔어요. 어머, 진우씨. 출장 힘들었죠?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네. 말도 없이 연락이라도 주지 그랬어요. 당신 좋아하는 와인이라도 준비해놨을 텐데. 하지만 아빠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엄마의 팔을 뿌리쳤어요. 아빠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코트를 벗어 소파에 던지고 바에서 얼음물을 따를 뿐이었죠. 얼음이 잔에 부딪히는 소리가 정적을 깨고 섬뜩하게 울려 퍼졌어요. 엄마는 당황했어요. 아빠는 한 번도 엄마에게 그렇게 차갑게 대한 적이 없었거든요. 왜 그래요? 여보, 많이 피곤해요? 아니면 혹시 화났어요? 내가 다 설명할게요. 정말 큰 오해가 있었어요. 응? 오해라. 아빠의 목소리는 지하실의 냉기처럼 차가웠어요. 엄마의 얼굴에서 억지로 지어낸 미소가 옅어졌죠. 아빠는 천천히 엄마를 향해 돌아섰어요. 아빠의 눈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아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그건 분노나 슬픔이 아니었어요. 재판관의 눈빛 혹은 먹잇감을 앞에 둔 포식자의 눈빛이었죠. 어디서부터 시작해볼까? 당신이 내 허락 없이 내 평생의 노력이 담긴 제주 별장을 팔아치운 것부터? 그 집, 우리가 처음으로 함께 미래를 꿈꿨던 곳 아니었나? 그건 정말 당신을 위해서였어요. 요즘 회사 어렵다는 소문도 돌고,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 해서. 보탬? 그래서 내게 상의도 없이 내 재산을 처분했나? 아니면 아빠는 작은 USB 하나를 테이블 위로 던졌어요. 대리석 테이블에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엄마의 심장을 꿰뚫는 듯했어요. 내 법인 인감 도장을 훔쳐서 계약서에 찍은 것부터 시작할까? 무슨 소리예요? 내가 어떻게 당신 인감을. 그건 말도 안 돼요. 당신이 날 의심하는 거예요? 말도 안 돼? 당신이 내 서재 금고 비밀번호를 누르고 인감을 꺼내가는 모든 장면이 이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도 당신은 내가 내 집에 내 가장 소중한 것들을 보관하는 공간에 CCTV 하나 설치 안 해놨을 거라고 생각했나? 순진한 건지 멍청한 건지. 엄마는 숨을 헐떡였어요. 엄마의 마지막 방어선이 무너져 내렸죠. 하지만 엄마는 포기하지 않고 다음 연기를 시작했어요. 가장 오래되고 강력한 무기, 바로 눈물이었죠. 진우씨, 미안해요.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내가 잠시 미쳤었나 봐요. 하지만 다 우리를 위해서였어요. 요즘 회사 사정도 안 좋고 우리 재정적으로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재정적으로 힘들어? 우리 회사가. 최수진, 지금 누구 앞에서 그런 뻔한 거짓말을 하는 거지? 내가 지난달에 당신 카드값으로 얼마를 막아줬는지 잊었나? 이번엔 아빠가 두툼한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로 던졌어요. 종이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며 엄마의 발밑에 떨어졌죠. 그 안에는 엄마의 카드 내역, 계좌 이체 기록, 그리고 낯선 남자와 다정하게 찍힌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이 돈, 우리를 위한 게 아니었지. 이 실패한 아이돌 지망생, 한서준의 도박 빚을 갚기 위한 거였지. 안 그런가? 수억 원의 빚을 갚아주느라 당신 명품 쇼핑에 차질이 좀 생겼나 보지? 모든 것이 밝혀지자 엄마의 연기는 끝이 났어요. 슬픔과 반성은 사라지고
대신 증오와 악의에 참 분노가 타오르기 시작했죠. 피해자 코스프레가 통하지 않자 엄마는 발톱을 드러낸 거예요. 당신이 뭘 알아? 그래, 다 맞다. 그래서 뭐? 당신이 날 이렇게 만든 거잖아. 당신은 항상 일 뿐이었잖아. 내가 이 넓고 텅 빈 집에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당신이 알기나 해. 당신은 나에게 돈만 던져줬지. 한 번이라도 내 눈을 보고 따뜻한 말을 건네준 적이 있어? 당신이 날 이렇게 만든 거야. 이건 다 당신 탓이라고. 내 탓이라고? 내가 밤새워 일하며 이 제국을 만들 때 당신은 그 돈으로 청담동 라운지바에서 파티를 즐겼지. 내가 중요한 계약 때문에 기념일도 있고 일할 때 당신은 다른 남자 품에서 웃고 있었고 그런데도 이게 내 탓이라고? 아빠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와 배신감은 펜트하우스 전체를 뒤흔드는 듯했어요. 내 관심은 돈으로 살 수 없고 내 신뢰는 당신이 짓밟으라고 있는 게 아니야. 당신은 내 집을 판 게 아니야. 당신은 내 인생의 일부를, 내 지난 세월의 믿음을 헐값에 팔아넘긴 거지. 그 순간 엄마의 분노는 순식간에 공포로 변했어요. 엄마는 아빠가 진심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어떤 것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엄마는 무릎을 꿇고 아빠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았어요.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내던진 것이죠. 진우 씨,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응? 내가 다 갚을게. 내가 다 되돌려 놓을게. 무릎이라도 꿇을게. 우리 이혼만은 안 돼. 제발, 우리 함께한 세월이 있잖아. 너무 늦었어. 아빠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빠의 눈에는 더 이상 연민의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죠. 아빠는 엎드려 비는 엄마를 마치 길가의 돌멩이처럼 무심히 지나쳤어요. 당신이 판 건 집 한 채지만 내가 잃은 건 신뢰라는 세상 전부였어. 그러니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하지 마. 역겨우니까 끝났어. 최수진, 모든 건 내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될 거야. 아빠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엄마의 절규와도 같은 울음소리가 그의 등 뒤에 메아리 쳤지만 아빠는 멈추지 않았죠. 문고리를 잡은 아빠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나지막이 던졌어요. 아, 그리고 당신이 금고를 열 때 옆에 있던 그 늙은 남자는 누구지? 걱정 마. 그건 다음 게임을 위해 남겨두지.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는 한때 사랑했던 관계의 종언을 고하는 장송곡처럼 들렸어요. 그리고 그 소리에 묻혀 마지막 희망마저 끊어진 엄마의 처절한 비명은 그 누구에게도 닿지 못했죠. 저는 방 안에서 몸을 떨며 눈물을 흘렸어요. 저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어요. 폭풍은 끝이 났습니다. 그 폭풍이 지나가고 몇 달 후 저와 아빠는 제주도 별장으로 이사했어요. 이곳의 시간은 서울과 전혀 다르게 느리고 평화롭게 흘러갔죠. 제주의 따스한 햇살 아래에서 아빠는 더 이상 차가운 복수를 꿈꾸던 CEO가 아니었어요. 아빠는 빼앗겼던 자신의 성역을 되찾았고 이제 그 안에서 무너졌던 자신을 천천히 다시 세우고 있었죠. 아빠는 더 이상 딱딱한 정장을 입지 않았고 편안한 리넨 셔츠를 입었어요. 복잡한 서류 대신 손에는 낡은 필름 카메라가 들려 있었죠. 아빠는 파도, 들꽃, 그리고 바다 너머의 노을을 찍었어요. 세상을 다시 보는 법을 배우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민준 삼촌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민준아, 잘 지내지? 서울은 여전히 정신없고? 야, 말도 마라. 그래도 내 목소리가 좋아 보여서 다행이다. 제주도 신선 노름은 할만하냐? 회사 주가가 너 없다고 울고 있다. 주가는 울어도 나는 웃고 있는데 어떡하냐? 그냥 숨이 좀 쉬어지는 것 같아. 그래서 전화는 왜 했어? 설마 또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건 아니겠지? 아니, 문제라기보다는 마무리 보고라고 해두지. 재판 결과 나왔어. 최수진 씨, 집행유예 2년의 사회봉사, 그리고 우리가 청구한 손해배상액 전부 인용됐다. 아마 평생을 갚아도 다 못 갚을 금액일 거야. 민준 삼촌은 엄마가 사교계에서 완전히 매장되었고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조차 엄마를 외면했다고 말했어요. 그 남자 한서준은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마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했죠. 모든 것이 아빠가 계획했던 대로 완벽하게 마무리된 것이었어요. 그렇군. 괜찮아. 솔직히 말해서 나는 네가 조금은 통쾌해할 줄 알았다.
응, 괜찮아. 이상하게 통쾌하지는 않네. 그냥 길고 지독했던 열병이 끝난 것 같은 안도감만 들어. 복수라는 건 상대를 내 마음의 감옥에 가두는 거라더니 그 말이 맞았어. 이제야 그 감옥에서 풀려난 기분이다. 그녀는 그녀의 선택을 했고 난 내 선택을 했을 뿐이야. 더 이상 내 인생에 그녀가 없다는 사실이 중요할 뿐이지. 그래, 그거면 됐다. 이제 정말 다 끝났어. 친구야, 앞으로는 너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보내. 그럴 자격 충분하니까 서울 올라오면 연락하고 내가 거하게 한 잔 살 테니. 알겠다. 너도 무리하지 말고. 고마웠다. 모든 것. 아빠는 전화를 끊었어요. 아빠는 더 이상 엄마를 증오하지 않았어요. 증오도 또 다른 형태의 집착이라는 것을 깨달으셨기 때문이죠. 엄마를 용서한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인생에서 엄마라는 존재를 완전히 지워버린 것이었어요. 그것이 자기 자신을 위한 진정한 용서였어요. 배신은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아빠에게 자유를 주기도 했어요. 아빠는 아내를 잃었지만 비로소 자기 자신을 되찾은 것이었어요. 아빠는 엄마의 취향이 가득 담긴 화려한 가구들을 모두 걷어냈어요. 대신 제주의 자연을 닮은 소박하고 편안한 원목 가구들로 그 공간을 채웠죠. 아빠는 엄마의 흔적을 지우는 행위가 곧 자신의 본질을 되찾는 과정이라고 하셨어요. 아빠의 삶은 더 이상 거대하고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충만하고 단단해지고 있었어요.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비록 우리 가족은 더 이상 완전하지 않았지만 아빠 곁에서 저는 이상한 평온함을 느꼈어요. 그날 저녁 아빠는 저를 데리고 협재 해수욕장으로 향했어요. 하늘은 장엄한 색으로 물들고 있었죠. 아빠와 저는 맨발로 시원한 모래를 밟으며 부서지는 파도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아빠는 붉게 물든 수평선을 바라보셨어요. 한때 배신으로 얼룩졌던 아빠의 세상은 이제 오롯이 아빠 자신만의 색으로 채워지고 있었어요. 파도 소리가 우리의 새로운 삶을 위한 축가처럼 잔잔하게 울려 퍼졌고 저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으로 자유롭게 웃는 아빠의 미소를 보았어요. 그리고 우리 앞에는 아직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무한한 가능성을 품은 미래의 수평선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제주에서 1년이 흘렀습니다. 저와 아빠의 마음속 상처는 아물기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아빠는 더 많이 웃으셨고 그 웃음은 승리자의 차가운 미소가 아닌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낚시를 하고 정원을 가꾸고 때로는 아빠가 제게 쿠키 굽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도 했죠. 비록 첫 번째 쿠키는 새까맣게 타버렸지만요. 저는 한순간의 눈짓으로 우리 가족을 파괴했던 정장을 입은 그 무서운 남자를 거의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폭풍이 정말로 지나갔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틀렸어요. 폭풍은 더 큰 태풍이 되기 위해 잠시 쉬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비가 오는 어느 오후에 시작되었습니다. 아빠는 태블릿으로 경제 뉴스를 보고 계셨고 저는 그 옆에서 만화책을 읽고 있었죠. 갑자기 저는 아빠의 손이 태블릿을 꽉 쥐는 것을 보았어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빠의 입가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아주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차갑고 날카로운 표정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아빠는 즉시 일어나 발코니로 나가 민준 삼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일부러 엿들으려 한 건 아니었지만 아빠의 목소리는 아주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모르게 귀를 기울이게 만드는 치명적인 긴장감을 담고 있었습니다. 윤 회장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이 사회를 통해서 압력을 넣고 있어. 벌써 생각보다 빠르군. 최수진 거는 그냥 미끼였나. 진짜 목적은 처음부터 내 회사였어. 그래. 그녀는 그냥 이용당한 장기말이었지. 멍청하게도 자기가 게임을 주도하는 줄 알았지만 그 늙은 여우, 내 아들을 건드리지는 않겠지? 그건 장담 못해. 그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놈이야. 보안은 강화했나? 아이 옆에 사람을 붙여야 할지도 몰라. 내 아들 건드리다니 귀가 멍해졌습니다. 이 체스 게임은 더 이상 돈이나 복수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저도 어떤 식으로든 그 일부가 되어버린 것이었죠. 아빠는 전화를 끊고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아빠는 저를 보셨고 한순간 전략가의 얼음장 같은 눈빛이 아버지의 무한한 걱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빠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제 어깨에 올렸습니다. 민서야, 아빠 말 잘 들어. 우리 당분간 서울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서울. 모든 끔찍한 기억이 담긴 곳.
차가운 펜트하우스와 엄마의 울부짖음이 있는 곳. 왜요? 제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빠가 끝내야 할 게임이 있어. 아주 중요한 게임이야. 그리고 그 게임에서 이기려면 아빠는 내 가장 소중한 것을 가까이에 둬야 해. 아빠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 아빠는 말하지 않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그건 바로 저였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빠의 서재에 몰래 들어가 보니 아빠는 1년 전에 그 보안 카메라 영상을 다시 보고 계셨습니다. 엄마가 금고를 여는 영상이었죠. 하지만 이번에 아빠는 엄마를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엄마 옆에 서 있던 남자의 이미지를 확대했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에 특이한 문장이 새겨진 반지를 낀 나이든 남자였습니다. 아빠는 검색창에 윤태석 회장이라는 이름을 입력했습니다. 수많은 기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는 경쟁그룹의 회장이었고 무자비한 기업 사냥으로 유명한 재계에 노련한 상어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보았습니다. 몇 년 전 한 파티에서 찍은 사진 속의 윤 회장, 우리 아빠, 그리고 엄마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꽤 친해 보였습니다.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그 남자는 엄마의 내연남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배후 조종자였습니다. 엄마는 자신의 탐욕과 허영심 때문에 그의 손에 놀아나는 꼭두각시 아빠를 파멸시키기 위한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별장 매각, 인감절도, 모든 것이 윤 회장의 더 큰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아빠는 엄마와의 싸움에서 이겼지만 그건 단지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몇 배는 더 위험하고 잔인한 적과의 진짜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제주를 떠났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 저는 점점 작아지는 푸른 섬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저의 평화로운 1년은 끝났습니다. 우리는 폭풍의 눈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번에 아빠의 손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따뜻했지만 강철처럼 단단했습니다. 아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서울의 하늘을 향한 그의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이 다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새로운 체스판이 차려졌고 이번에 아빠는 단순히 명예나 재산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빠는 저를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식을 위해 싸우는 아버지는 체스판 위에 그 어떤 왕보다도 무서운 존재가 된다는 것을요.